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차 막히는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제가 이렇게 이제 오시는 사이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유조선이요. 네. 오늘 이제 밝힌 건데 보도가 나온 건데 평양 내에 네. 자유조선 지도자가 있다. 평양 심장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조선 아시죠? 잘 알죠. 천리마, 이번에 그 천리마 스페인 그 뭐, 대사관 예, 예. 수격 사건으로 야. 유명해진 거죠. 평양 심장부에 자유조선 지도자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야, 이거 뭐 없는 사실을 가져다 이야기할 것 사람은 같지는 아니에요. 않은데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연결고리 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름 안 밝혀도 추적하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저는 이제 나와서 오래됐지만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 고위층을 위주로 해가지고 친인척들이라든가 친척들이라든가 아니면 친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위험해지겠구나. 상당히 위험해지니까 이런 말은 거짓말이든 진짜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느 분이 그러죠. 그건 노출되면 안 되잖아.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은 다 노출된 사람이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지. 노출 안 된 사람은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노출 안 되고 한 고위층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 우리나라에도 지금 북한 고위층이 노출 안 된 사람들이 많다.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던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어마어마하던 사람의 뭐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있는데 노출이 안 되잖아요. 노출이 안 됐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 노출 안 되냐면 자기 때문에 자기 하나로 해가지고 북한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 때문에 기자 방송에 나와달래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태영호 같은 친구는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이판사판 돼버린 거고. 거긴 뭐 그것도 이제 노출 안 됐더라면 공개 안 하는 게 오히려 북한에 남아있는 친지들이나 친척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불리하죠. 상당히. 근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럼 지금 강명도 교수가 얘기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 인사가 우리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노출만 안 시키고. 그렇죠. 있죠. 지금 다 기관에서 지금 다 보호하고 있다. 근무하고 보호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자유조선에서 왜 자기 그 조직을 부각시키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행동 개시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아이고, 물론 행동 개시에서 성과가 그렇다 말하자면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든가 이제 레짐 체인지라든가 아니면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이거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 이제 좀 위협은 될 수 있고 상당히 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되면 더 못하죠. 아니죠. 겁을 주기 위해서 혼란을 이렇게 해서 혼란을 주게 되면 거기다 방어 대비책이 있고 또 대비책을 할 건가 이렇게 되게 되면 장단점이 저는 다 있다고 보죠. 장단점이 있는데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단점이 더 많냐면 맨날 저희가 방송에 나와서 했던 그거 아닙니까? 내일 공격한다 그러고 공격한 적 있나요, 북한이? 당장 전쟁 이런 것처럼 날리고 큰 소리 쳐놓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알찰수록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자유조선의 리더는 북한 탈북자가 아니에요. 에드리안 홍이라고 미국에서 공부한 이 사람이 재미교포 탈북자 아니라도 반드시 탈북자들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북한과 접촉하는 게 상당히 없습니다. 이 사람들. 탈북자하고 연결되는 거지. 탈북자에도 고위층에 있던 분들 나와서 지금 비공개로 있는 사람들과 전번에 내 이야기했듯이 그런 사람들과 연대해야만이 이 사람이 어떻게 힘듭니다. 이거. 딱 제한돼 있어요. 자기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서 한다는 거는 이 사람 접근하기조차도 힘들죠. 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북한에서 나왔던 고위층들이나 물론 이제 망명하려고 결심한 사람이 접촉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다시 들어간다는 전제 조건에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촉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아까 오면서 뉴스를 잠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주기 위한 한 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북한 내부에도 우리의 조직 역량이 있고 그 고위층에도 우리를 지지하는 그런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이 확대시키려고 하는 말하자면 조직을 확대시키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요거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백두산 미령에 있는 구호나무를 불질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데 이거 백두산에 있는 구호나무래요? 이게 뭔데 이걸 불질 수 있다? 저게 뭐냐면
북한의 혁명 전통과 연관된 거예요. 김일성의 혁명 전통이라는 게 백두산에서 싸웠다는 게 혁명 전통이에요. 그렇죠. 혁명 역사고. 그 구호나무라는 건 빨치산 시절에 김일성과 같이 빨치산했던 전우들이나 김일성이 직접 일제를 타도하는데 총 골겨라 뭐 이런 걸 불로 쇠꼬지를 달고 가지고 쓴 겁니다. 그게 구호나무예요. 여기에 나무에다가 불로 이렇게 달고 가지고 썼구나. 이거. 조선인민혁명군 만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위대한 뭐 장군별 뭐 샛별 김일성 주의로 뭉쳐서 일제를 반대 투쟁에 골기하라 이런 것들을 쇠꼬쟁이로 해가지고 이게 뭐야 불로 지지해가면서 나무에다 새긴 건데. 요 나무가 구워나무 이건 이제 유리로 건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쫙 밀봉을 지금 이제 보관하려고 이제 말하자면 저게 역사 유적이죠. 북한에서 말하는 역사 유적처럼 우리가 유적을 저렇게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북한에서는 혁명 전통 역사 유적이기 때문에 저렇게 잘 관리하는데 저거 불 지르는 건 그냥 뭐 아무 사람이나 가서 할 수 있어요, 저건. 그래요? 누가 뭐 뭐 이거 불 질렀다가 큰일 나는 거 아주 큰일 나는데 제 말씀드리는 건 저게 뭐 24시간 버쳐서 있진 않고 저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렇게 버쳐서 오는 게 아니고 저게 매 나무마다 버쳐서 있진 않거든요. 그러면 밀림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 지르는 거 뭐 휘발유 뿌려놓고 쭉 심지처럼 연결해서 자기 도망칠 거 쭉 해서 한 2km 정도 실에다가 실내를 들어서 휘발유 쭉 묻혀가지고 쭉 2,000m 밖에 나가서 청락고를 붙이고 자기 달아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 불 지른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저런 거 불 지른다고 해가지고 그 조직이 뭐 큰 조직이고 용량용이 있다고 보지는 제가 뭐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서 설명하는 건데 저런 구호나무들은 그 전에 이제 산불 났을 때 저 구호나무 뭐 목숨 마주치고 저 구호나무부터 구원하는 거죠. 산불 나면 그렇죠. 뭐 결사대에서 사람들이 삥 둘러싸가지고 불과 맞서서 막 사고로 불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신뢰도 있었고 그게 북한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나옵니다. 저 구호나무를 지키는 산불 났을 때지. 그러니까 그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북한에서. 그러니까 자유조선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유조선에서 이 구호나무를 불 지를 수 있다는 건 이제 지금 강 교수님 혁명 전통. 혁명 전통을 불질러 버리겠다. 그런 이제 의미를 담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째 흔들어 놓겠다는 뭐 이러한 거. 그러면 이제 누군가 구호나무 김일성이 새겨놓은 구호나무 혁명 전통 유적지에다 불 질러 버렸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북한 사람들 동요 되겠네. 그렇지. 그런 효과를 좀 얻기 위해서 저렇게 불 지르고 갔다고 했는데 불 지르려면 말 안 하고 불 지르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불 질러 놓은 다음에 말하면 더 좋지 않을까? 아니지. 말하는 게 더 말하면 이제 저기 강화되죠. 이제. 아니 강화됐는데도 성공을 하면 그러면은 북한 인민들한테 완전히 야 이 자유조선이 엄청난 조직이구나. 공약한 대로 이거를 불 짓는다고 해놓고 불을 그래서 말하세요. 거기에 체포돼가지고 거기 관계된 사람들이 다 연루돼가 정치범시험소 가고 총살 당하면 뭐 그 괜히 그거 하나 해서 북한이 뭐 뿌리채 흔들리는 것도 아닌데 제가 봐서는 보이지 않게 움직이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니 근데 충고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물론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도 그 어느 거이 더 그 체제 뿌리채부터 흔들어 놓는지 잘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저는 강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이걸 선전포고식으로 우리가 니네 빨치산 혁명의 정통성인 구호나무를 이거 신처럼 여기는데 우리가 이거 불 지를 수 있다고 경고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경비가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불 지르는데 성공을 하면은 북한 인민들은 동요하죠. 모르지 북한 사람들이 저기 불 탔는지 안 탔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 공개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불 질렀다 하고. 그러니까 그 공개는 조선중앙TV나 뭐 이런 데서 공개 안 하면 휴대폰으로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한참 시간 걸리고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 그게 불 질러가지고 그 바로 TV나 우리처럼 유수에 뭐 저 산불 나듯이 뭐 하면 야, 이게 뭐냐 저 진짜 김정은 체제에 반대하는 그 조직 그 체계가 있구나 뭐 이렇게 되겠는데. 전혀 그런 건 안 나가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장 교수님 전 생각이 다른데 왜 저희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우리 열사들 의사들이 그때 그 일본 놈들 중에 수장들을 뭐 총독이라든지 이 사람들 사살하려고 그러냐면 사살을 하면 그게 그때 당시 지금처럼 뭐 SNS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때 상징적으로 이게 일본 정부에 타격이 된다는 거죠. 동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독립운동이 더 말하자면 불꽃처럼 일어난다는 근데 거죠. 그때는 그나마도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그때는 있죠. 그나마도 그렇게 되면 신문에 그냥 쫙 나갔잖아요. 모든 게 그냥
일제 시대라고 신문에 안 나간 거 아니에요. 도신문에 도열하게 나갔잖아요. 굉장했잖아요. 신문에 그 아주 그 이동방분 써놓은 거. 이 신문이 일본에서 그냥 아이고 뭐 일본 뭐 국제 다 나왔죠. 근데 내가 말씀드리는 건 북한의 속성상, 체제상, 체제 특성상 그렇게 쉽게 이게 언론에 확 퍼져나가서 단번에 물론 하나하나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성과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그럼 평양 심장부에 자유조선 지도자가 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야, 이게 김한솔이는 지금 미국에 있는데 평양 심장부에도 누군가 지도자가 있다는 거는 이건 뭐?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뭐 고위층인지 무슨 일반 노동자인지 그것까지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일반 노동자일 수도 있잖아요. 나 그 평양 들어가서 뭐 이제 자유조선하고 어디 뭐 해외에서 노동자들 많이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10만 명이 그 중에 누구 하나를 평양에서 나온 사람을 이제 만나가지고 너 우리 함께 손잡고 저 내짐 체인지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고 우리가 새로운 정권 세우는데 한번 손잡자. 너를 지도자 임명한다. 뭐 노동자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효과가 없다는 거죠. 실제 효과가 있으려면 이 정말 그 큰 효과가 있으려면 누군가 정말 그 오른팔 아예 무에 말하자면 황 선생처럼 이러한 지도자처럼 하나 뭐 다 있으면 뭐 문제가 달라지죠.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물론 뭐 제가 봐서는 그게 충격을 주려고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북한 전체 주민들한테 이런 걸 계속 보도함으로 해가지고 김정은 정권도 지금 뭐 단단하고 다 직결되고 뭐 일심단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게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또 내부를 또 흔들어 놓고 서로 믿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자기 전략이니까 여기서 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하는 게 아니고 논평하고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을 하자는 게 아니고 잠깐 어떤 그래도 뭐인가 그 독재 체제에 반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한 의미, 큰 의미가 심리적으로 심리전에 상당한 그 의미 있는 지금 행동들을 일련의 행동들을 쭉 하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막 박살을 낸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다든지 스페인 대사관을 막 습격하는 걸 성공한다든지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자유조선이라는 게 좀 확 떠버렸잖아요. 떴잖아요. 그 말하자면 김일성 초상화를 박살내는 것보다 그거야 뭐 우리가 초상화 뭐 하나 사진 찍어서 스페인 뭐 대사관 아니 얼마든지 박살내는데 이건 대사관을 습격했기 때문에 또 온 거지. 그러니까. 초상화 뭐 찍고 하는 건 많습니다. 뭐 동영상 들어가 그건 패러디가 얼마나 많았어요. 김일성, 김정일 그 패러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자처럼 스페인 대사관을 습격해가지고 뭐인가 탈취했고 나왔다는 거. 대사관 그 자체는 그 보호권 안에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하죠? 그 외교 용역의 불가침 용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북한 대사관에 다 그 뭐인가 들고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자유조선이라는 이 단체가 어떤 조직인가를 확 띄워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뭐 지도자가 있다. 뭐 저 백두산 삼지연에 있는 저 구호나무, 저 삼지연에만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구호나무도 우리가 불태우겠다. 뭐 하는 거 보면 북한의 모종의 경종을 울리는 의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저 아까 우리 저 강 교수님 얘기한 거 그거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북한의 우리 정부가 보호하는 알려지지 않은 고위층이 북한 고위층을 우리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 노출 안 시키고. 제가 알기로 근데 어느 정도 급입니까? 상당히 높은 급. 상당히 높은 급이죠. 황장미옥 선생님은 직급은 높아도 그 권력이 고난이 별로 없는 직급이었거든. 사상비서라는 그 자체는. 사상비서가 있고 선전비서가 있었다. 선전비서는 권력이 있죠. 선전비서가 바로 선전부 제1부장이 김여정이 아닙니까. 사상비서는 말 자체로 주체사상을 담당했던 비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 권력은 황장엽 더 높았던 사람의 있어요. 황장엽 선생보다 권력이 더 높았던 사람이 지금 우리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 뭐 그 사람과 이제 직계가 여기 또 뭐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죠. 이름은 밝히시면 안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여럿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럿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도 안면리의 자유조선하고도 뭔가 저는 그 사람들하고는 내통이 안 돼요. 그 사람은 내통이 안 되는 거야. 아직도 이제 우리 기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내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통할 수가 없어요. 내통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함부로 안 하죠.